경륜왕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2월 11일 토요일 우스컵 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은 좀 후차권에서 다소 좀 틀어지긴 했습니다만 이 큰 이변 없이 전반적으로 좀 무난하게 마무리가 된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낙차 사고가 발생이 됐습니다. 낙차 원인 제공했었던 정영균 선수는 실격 처리 당했었고 후미권에서 전장현 선수가 낙차 사고 당하다 보니까 김재영 선수와 송현희 선수가 대타 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를 놓고 본다면 아무래도 희속감 좋은 선수들, 자력 능력 갖춘 선수들이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전반적으로 이번 회차 우스컵은 아무래도 노저 선수들, 파업 선수들보다는 비파업 선수들의 선전 가능성이 좀 더 유리한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정을 할 때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인터벌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스컵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꼽자면 이찬우, 송현희, 임영환, 주광일, 주석진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찬우, 송현희, 임영환, 주광일, 주석진 선수의 몸 상태가 좋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첫 번째로 김주환, 김홍기, 이찬우 선수가 함께 인터벌 훈련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주환의 선행을 이찬우 선수가 2코너 저치기라고 크게 대열을 넘어서면서 독주하는 좋은 몸 상태를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로 주석진, 김시진, 이창용, 진성균, 김호준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긴 대열을 이끈 주석진이 끝까지 선두를 지켜내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김시진하고 이창용이 저치기 노려봤습니다만 대열을 넘어서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세 번째로 송현희, 김영권, 정승, 정영교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후보 선수였었던 송현희가 출전 기회를 잡게 됐습니다. 끝까지 송현희가 주드럭을 발휘 나가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정승과 실격 처리당한 정영교가 저치기 노려봤습니다만 대열을 넘어서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영권도 마크에 만족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임영환하고 주광일이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임영환이 빠르게 주도력을 발휘 나가면서 선차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듯 했습니다만 주광일이 막판 취임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섯 번째로 김옥철, 이홍주, 김동훈, 김한윤, 배준호, 조재호, 최근영, 김재영, 이유진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옥철이 긴 거리 선행 승부를 통해서 컨디션을 점검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배준호와 김재영은 차신을 버리고 출발하면서 대열을 붙이는 훈련에 집중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밖에 인터벌로는 주병환, 손진철, 전장윤 선수가 함께 월평팀 선수들이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조지현, 조준수, 유성철, 최지훈 선수가 함께 인터벌 훈련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김다빈, 김민수, 김영석 선수가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개별적으로 인터벌 훈련에 나섰던 선수들이 있습니다. 김원호, 장재원, 장인석, 윤승규 선수가 독자적으로 인터벌 훈련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찬우, 송현희, 임영환, 주광일, 주석진 선수의 몸 상태가 좋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우스컵 전반적인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우스컵 6경주입니다. 김옥철이 월등하죠. 송현희가 대타 출전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치범하고 정희성과 호흡 맞춰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김옥철이 추위평 선수가 아니라 주도력이 뛰어난 선수를 아는 점에서 이유진 달고 쏘게 된다면 김옥철과 비파업의 완승이죠. 이유진과의 동반 입상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유진이 놓치게 된다면 아무래도 송현희하고 김치범이 쫓아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송현희는 아무래도 오랜만에 출전이기 때문에 보여줘야 될 가능성, 보여주는 경주를 펼쳐나가기 위해서 힘을 쓰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치범이 후미권 막혀 나가면서 따라 들어갈 가능성은 차선책으로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광명우스컵 7경주입니다. 솔직히 김한윤 전일도 불안했습니다만 직전 1위 경주 때 선행으로 자신감 찾아 나가면서 전일도 과감한 작전 펼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문제는 조재호가 김한윤의 뒤를 막혀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도 김동훈의 뒷자리 조재호가 막혀 나갔습니다만 강재원에게 털렸어요. 금일도 똑같은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과연 김한윤이 조재호를 챙겨 나갔을 때 끝까지 마크를 조재호가 지켜낼 수 있느냐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또 털리면 강전이 재미 볼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급 8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대타 출전하고 있는 김재영하고 김민수, 김영권이 접전 펼쳐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김민수하고 김영권 경합에서 김재영이 갑작스럽게 대타 출전하다 보니까 3파전 양상에서 아무래도 김재영과 김민수 비파업 쪽 선수들이 유리한 입장에서 견제 펼쳐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영권이 과연 김민수, 김재영을 상대로 직선 취입발까지 살려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두 선수가 붙어탈 가능성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김영권이 이들 상대로 좀 넘어서긴 버거울 것 같습니다. 김민수 머리냐 김재영 머리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편성, 김재영이 좀 더 나은 편성이 될 가능성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급 9경주입니다. 유성철이 대타 출전하다 보니까 김다빈도 유성철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다빈의 연대가 많죠. 최근형하고 호흡 맞춰 나가게 된다면 유성철 힘든 견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반면 유성철이 윤승규와 호흡 맞춰 나가게 된다면 유성철의 선전도 충분히 가능한 편성이기 때문에 김다빈, 최근영과의 전략적인 협공이 먼저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유성철과 윤승규의 전략적인 타협도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급 10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주석진이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초조보다 많고 있기 때문에 이번 편성 이용주의 선행을 이찬우가 활용해 나간다면 주석진, 이찬우와 이용주 상대로 넘어서긴 좀 버거울 것 같습니다. 전일도 이찬우가 김다빈 활용해 나가면서 넘어섰듯이 이용주의 선행을 이찬우가 활용해 나간다면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 주석진보다는 유리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급 11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김동훈 취입형 선수가 아니라 이제는 선행 선수가 된 것 같습니다. 전일도 과감하게 이끌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금일만큼은 장인석 활용에 나가면서 손진철을 챙겨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동훈이 손진철 달고 쏘면 김동훈과 손진철 비파업 완승으로 깔끔하게 마무리될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일규가 직선에서 따고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변수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인 우승급 분위기 한번 가볍게 살펴봤는데요. 한 경주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스급 6경주입니다. 김옥철이라는 시속감 좋은 선수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졸업순위 3위 기록한 선수죠. 임채빈하고 훈련한다고 딱하니 적어놨어요. 김옥철 주드력이 뛰어난 선수라는 점에서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비팝 쪽이죠. 이유진하고 김원호와 호흡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타 출전하고 있는 송현이가 배학성, 김치범, 정희성과 호흡을 맞춰 나가게 된다면 김옥철 넘어서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시속 자체가 확실하게 다른 것 같습니다. 송현이는 10주 만에 출전이라는 점, 지종훈련 때 컨디션은 상당히 좋았습니다만 때렸을 때 김옥철이 지켜주기보다는 활약에 나가기보다는 훌러덩 넘어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넘어서게 된다면 아무래도 금일만큼 이유진, 김옥철의 뒤 밀창 막혀 나갈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옥철이 챙겨줄 선수는 4번 이유진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7번과 4번의 동반 입상 쪽에, 7번하고 4번 동반 입상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문제는 자리 선정 과정에서 5번, 4번, 7번 순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그 뒷자리는 1번이나 3번이 마크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3번 마크보다는 1번 마크보다는 3번이 7번의 뒤로 물고 가는 작전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7번과 4번 비파업 완승 쪽이 경제 중심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옥철의 뒷자리를 김치범이 마크에 나간다면 쫓아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김치범도 참 답답합니다. 취입 나오지 못하면서 고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요즘 들어서는 훈련에 좀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의 모습 조금씩 찾아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아무래도 이유진이, 김원호하고 이유진이 김옥철 앞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김치범이 마크에 나가는 작전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7번과 3번 정도는, 7번하고 3번 정도는 차선으로 노려는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7번과 4번, 7번 입장에서는 김치범 챙겨 나갈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7번과 4번 동반 입상 쪽에, 7번하고 4번 동반 입상 쪽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라고 한다면요, 이변 가능성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4명의 선수가 똘똘 뭉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송현이, 김치범, 정희성 순으로 내선 잡게 된다면 김옥철이 간보다가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변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아무래도 지종원할 때 컨디션 좋았었던 송현이가 주도권 잡아나가고 김치범이 막혀 나가는 1번과 3번이라든지 김치범이 7번을 타겟으로 했을 때는 1번의 뒷자리에는 정희성이 물고 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1번하고 6번 정도는 좀 과감하게 소액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김옥철 자체가 월등한 것 같아요. 김옥철의 뒤를 막해 나가는 선수들이 상당히 좀 유리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비팝 쪽 이유진과의 후미권 마크 쪽에 7번과 4번 쪽에 우선 하시는 전략이 경제 중심이고 우선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수급 7경주입니다. 김한윤이 2연승 거두면서 확실하게 자신감 얻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뭐 저들도 솔직히 불안감이 있었습니다만 힘을 써서 후미권까지 챙겨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실격 처리 당했었던 김한윤, 뭐 직전 경주도 상당히 금요경주, 토요경주 불안했다가 강자 빠진 일요경주에서 선행승부로 자신감을 찾는 모습을 보여줬었던 김한윤. 편성 자체도 김한윤이 아무래도 조재호라든지 배준호와 호흡 맞춰 나가게 된다면 유리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홍석환하고 조준수, 여기에 진성균, 강전이 파업 선수들이기 때문에 김한윤 또다시 간보다가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 정도는 충분히 생각해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김한윤 맹신은 좀 금물이라는 점, 빠질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둬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한윤이 계속해서 자신감을 찾아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편성도 힘을 쓰는 견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힘을 쓰게 된다면 아무래도 조재호가 후미권 막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전일 조재호가 강전하게 털렸습니다. 금일도 똑같은 양상으로 경주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김한윤의 후미를 과연 조재호가 마크를 지켜낼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전일 김동훈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선행 선수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털릴 수 있는 기회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김한윤은 선행력을 주전법으로 힘을 쓰는 선수이기 때문에 타점 잡고 외선으로 크게 돌아서게 된다면 강전이 바로 받아도 조재호를 밀어내기 좀 버거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김한윤의 뒷자리 조재호가 막혀 나간다면 금일만큼은 김한윤이 확실하게 챙겨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켜주는 작전, 마크에 한 작전 가능할 것 같습니다. 5번과 3번의 동반 입상 쪽을 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금일만큼 정신 차려야죠. 털리질 않을 것 같습니다. 털릴 만큼 내선에서 짧게 돌지는 않을 것 같아요. 크게 돌아 나서게 된다면 5번, 3번 동반 입상 쪽을, 5번과 3번 동반 입상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전일 재변 봤었던 강재원 또다시 조재호 들이대기만 한다면 조재호가 알아서 겁나서 쫓아가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7번과 3번 끌어내서 받아갈 수 있는 강전의 선정 가능성 또 밀어낸다면 5번과 7번 동반 입상은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번하고 3번의 동반 입상 쪽에 우선 하시되 5번하고 7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앞서 언급했다시피 한 달에 한 번씩 실격 처리 당했었던 김한윤입니다. 금일도 본인이 타이밍 잡고 힘을 쓰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만, 홍석환이 힘을 쓰고 강재원, 진성균을 자리 잡게 된다면 김한윤이 몸싸움이 약하기 때문에 넘어서다가 7번하고 6번이 외선에서 나오게 된다면 넘어서지 못하고 또다시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전일도 홍석환 넘어서려고 하다가 라인 변환 시도해 나가면서 선전까지 펼쳐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홍석환도 자꾸 때리면 11초 때 중반 시속에 젖히기 타이밍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파업으로 경주가 마무리가 된다면 1번과 7번 동반 입상 가능하죠. 1번하고 6번 정도는 과감하게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한윤 또 빠지면 17하고 16 나올 수 있어요. 17하고 16은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확실하게 자신감을 얻은 김한윤이 조재를 챙겨준다면 쫓아갈 가능성이 높죠. 단 또 털리면 7번 강재원이 김한윤의 뒤를 막해 나가는 작전 다시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8경주입니다. 김민수하고 김용건의 경합에서 전장윤이 낙차 사고를 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지영이 대타 출전하게 되면서 상당히 좀 3파전 양상의 경주로 편성이 짜여졌습니다. 일단 머리를 쳐야지만, 우승을 해야지만 결승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신경전이 좀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민수하고 김영석하고 김재영은 비파업 쪽이죠. 김영건을 중심으로 김호준, 양희진, 조용현은 파업 선수입니다. 4대3으로 싸워야 되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딱히 주도력이 뛰어난 선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주도력을 발해 나갈 선수는 조용현밖에 없기 때문에 서로 눈치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누굴 축으로 놔야 될지 고민스러운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김재영이 득점에서도 앞서 나가고 있고 경주 운영 능력 면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뭐 김영건과 호흡을 맞춰 나가기보다는 김민수와 타협점을 찾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2번 머리냐 7번 머리냐를 고민해 반편서 아무래도 김재영이 좀 더 나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7번과 2번의 동반 입상 쪽에 7번하고 2번 동반 입상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고 싶은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거꾸로 탈 수도 있고 김민수의 선행을 김재영이 김영건 견제 나가다가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7번과 2번 동반 입상 쪽은 복승의 중심으로 공략해 나가는 전략이 안정감 있을 것 같습니다. 7번하고 2번입니다. 쌍복견주권 쪽에 7번하고 2번 쌍복견주권 쪽에 7번하고 2번 쌍복견주권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일단 뭐 두 선수가 붙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영건이 뭐 김민수의 뒷자리 김정희 뒷자리를 노리면서 취입기에 한번 노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김영건의 취입보다는 김영건은 제가 봤을 때 2착 승부가 좀 안정감 있을 것 같아요. 2번과 7번이 맞대결 펼쳐 나갈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앞뒤로는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김민수 머리, 김재영 머리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김영건이 이들 상대로 한꺼번에 넘어서기에는 좀 버거운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번 편서 2번 차선이라고 한다면 2번과 5번이라든지 뭐 7번과 5번 정도는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경제 중심은 7번과 2번의 전략적 연합인데 아무래도 복승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을 것 같습니다. 2번도 컨디션 좋아요. 뭐 전일도 경주를 잘 풀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갑작스럽게 대타 출전하고 있는 김재영이 힘을 써서 버텨내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복승을 중심으로 하는 7번, 2번 쌍복이 우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2번하고 5번이라든지 7번하고 5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타협점만 찾아 나간다면 7번, 2번, 5번 3복승으로 쉽게 마무리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파업과 비파업의 맞대결이기 때문에 빠지게 된다면 김용건이 빠질 가능성은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9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유성철이 편성 이동되면서 출전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원래 정영교가 출전하기로 예정돼 있었었는데 전일 낙차 원인 실격 처리를 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경주에 출전하고 있었던 유성철이 편성 이동이 되면서 4경주에 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일 유성철 가만히 기다렸었다라면 더 좋은 성적 거둘 수 있었는데 마크를 포기하고 박차고 나갔습니다. 결국 결과는 더 좀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진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만큼 유성철 몸 상태가 좋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었는데 유성철 입장에서는 이창용, 윤승규와 호흡을 맞춰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반면 김다비는 최근영과 호흡 맞춰 나갈 수 있죠. 넓게 본다면 주병환, 김주환하고 협공을 펼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4대3으로 싸워야 되는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이번 편성 김다빈이 유성철과 전략적 연합 펼쳐 나갈지 유성철이 김다빈을 넘어설지가 관심사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주병환이 먼저 때려주고 김다빈, 최근영, 김주환수로 자리 잡게 된다면 유성철이 넘어서기엔 버거울 것 같아요. 김다빈 전일 취입을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최근영은 호미권 마크에 대한 집중력 발휘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다빈도 타점 잡고 때렸을 땐 시속감이 괜찮아요. 그 점 때문에 전 1번과 5번의 전략적 연합 쪽에 1번하고 5번, 1번과 5번의 전략적 연합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복승을까지는 함께 생각하는 전략 김다빈이 먼저 서둘렀다가는 최근영에게 잡힐 수도 있어요. 그 점 때문에 1번과 5번의 전략적 연합 쪽에 비파업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유성철이 힘을 쓰고 김다빈이 차분하게 몰고 가게 된다면 1번과 4번의 동반 입상으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하고 5번의 동반 입상이죠. 1번하고 4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에서 1호하고 1사 함께 가져가 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1번과 5번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유성철이 먼저 좀 힘을 쓰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전일도 유성철 마크로 갔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마크 포기하고 힘을 썼다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오히려 유성철이 금일 힘을 쓰는 견준력 펼쳐 나가게 된다면 윤승
윤승규가 유성철을 활용해 나가면서 넘어서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윤승규도 보니까 컨디션이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어요. 유성철을 활용해 나가면서 직선 추입발 살려 나가는 7번과 4번의 동반 입상, 7번과 4번 동반 입상 충분히 가능한 편성이다 말씀드릴 수 같겠고, 오히려 김다빈의 선행을 윤승기가 넘어서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26기 동기 생이라는 점, 뭐 파업과 비파업으로 나눠지긴 했습니다만 또 한 살 더 또 선수 출신들이기 때문에 두 선수의 전략적인 연합도 충분히 가능하죠. 유성철만 제대로 활용해 나간다면 윤승기의 직선 추입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7번하고 4번이라든지 7번하고 1번 정도는 좀 공격적으로 가져가 볼 수 있기 때문에 7, 4하고 7일 이번 편성 유성철이 김다빈하고 힘 대결 펼쳐나갈 수밖에 없어요. 힘을 쓰게 된다면 윤승규가 직선에서 차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7, 4하고 7일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전 이번 편성 객관적인 기량만 놓고 본다면 주병은 활용해 나갈 수 있는 김주원 활약에 나가면서 짧게만 가져간다면 김다빈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뭐 우승을 해야지 결승 갈 수 있기 때문에 유성철과 협공보다는 최근형을 활약해 나가는 1번과 5번 동반 입상 쪽에 1번하고 4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보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컵 10경주입니다. 득점은 주석진이 앞서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이번 편성도 이용주하고 이찬호, 이용기가 앞선에서 경기를 이끌어 나가게 된다면 주석진, 이명환을 활용해 나갈 수밖에 없는데 이명환이 타점 잡기는 쉽지만 않은 것 같습니다. 결국 이찬호 뒤 막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번 편성 뭐 득점은 주석진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용주와 협공 펼쳐 나갈 수 있는 이찬호의 선전 가능성 한번 기대해 봐야 되는, 기대해 보고 싶은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용주도 타점 잡고 힘을 쓰면 시속감은 괜찮아요. 아무래도 이번 편성 1번, 6번, 7번이나 7번, 1번, 6번 수로 자리 잡고 7번이 끌어내고 1번이 타점 잡고 힘을 쓰고 6번이 막해 나간다면 직선 차는 이찬호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일도 김다빈 활약에 나가면서 짧게 가져갔었던 이찬호, 금일도 이용주가 힘을 써주게 된다면 이찬호가 직선에서 취임력 발에 나갈 가능성이 높은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용주가 끝까지 힘을 버텨내기보다는 주석진이 외선에서 좀 먼저 치고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득점대가 95점대이기 때문에 잘만 하면 이번 편성 우수에서 이착한 선수 한 명만 결승 노릴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잘만 하면 주석진도 탁순건 진입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6번과 4번의 전략적 연합 쪽에 이번 편성 우선을 봐야 될 것 같아요. 6번과 4번 동반 입장 쪽에 6번하고 4번 전략적 연합 쪽에 이번 편성 우선을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이용재 선행을 6번이 몰가서 짧게 가져간다면 비법 라인 완승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6, 4하고 6일입니다. 6일하고 6, 4 두 차권 중에선 6번과 4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6번하고 4번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이번 편성 우선을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6, 4와 6일 두 차권 중에서 6번, 4번 쪽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라고 한다면 어차피 이용주하고 힘 대결 펼쳐 나갈 수 있는 선수는 이명환밖에 없습니다. 주석진이 초조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명환이 먼저 힘을 써주는, 이명환이 먼저 힘을 써주고 주석진, 권성호, 주강일 순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이용주가 기다리다가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이명환이 시속감만 빼준다면 이번 편성 주석진이 이명환을 활용해 나가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종훈련 때 컨디션이나 몸 상태는 이명환 나쁘지 않았어요. 전일은 머뭇거리다가 고전했습니다만 타점 잡고 때리면 4번과 2번의 동반 입상 마무리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4번과 2번 동반 입상 쪽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명환이 끝까지 버텨내기보다는 직선에서 크게 넘어설 수밖에 없죠. 기다리다가 아무래도 이용적에 덮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후미권 막혀 나갈 수 있는 주강일이라는 점 4번과 3번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4번이 가면 4-2하고 4-3이죠. 4-2하고 4-3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상황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으로 이명환이 타점 잡고 힘을 쓰기 전에는 이용주가 먼저 내선 잡고 힘을 쓰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이찬호가 활약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할 것 같습니다. 6-4와 6-1 두 차권 중에서는 6번과 4번의 전략적인 협공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광명 우스컵 11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객관적인 기록에서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는 김동훈이 유리한 입장에서 견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뭐 김동훈 마크 취입 선수가 아니라 선행 선수로 탈바꿈을 완전하게 한 것 같아요. 뭐 예전에는 뭐 승부거리 짧게 가져가려고 하다가 고전했었던 견주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여의치 않으면 뭐 선행력이 상당히 좋아져서 그런지 몰라도 본인이 직접 전일처럼 때려서 버텨내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김동훈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장인석을 몰고 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동훈이 장인석을 지켜주기보다는 아무래도 손진철과 전략적인 협공을 먼저 생각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장인석의 선행이 아직까지는 좀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때리기보다는 좀 끌어내서 받아가려고 하는 최근 작전을 많이 펼쳐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동훈이 직선에서 넘어서게 된다면 손진철이 후미권 마크 지켜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7번과 5번의 동반 입상이 아무래도 먼저고 우선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사실은 손진철 탑과 비팝의 협공으로 경주가 진행되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손진철 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금일만큼은 장인석이 있기 때문에 김동훈이 손진철을 확실하게 챙겨주는 작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7번과 5번의 동반 입상 쪽 7번하고 5번 동반 입상 쪽을 경제 중심 가져가 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일규가 전일 직선에서 차가 나오는 거 보니까 확실하게 몸이 좋은 것 같아요. 손진철 상대로 직선에서 취입이 나온다면 7번과 1번의 동반 입상, 7번과 1번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7일하고 7호죠. 7호하고 7의 두 차권 중에서는 7번과 5번의 동반 입상, 7번과 5번의 동반 입상. 뭐 김동훈이 뭐 자력 능력도 갖췄기 때문에 금일 편성에서만큼은 충분히 유리한 입장에서 견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7번과 5번의 동반 입상, 7번과 1번을 차선으로, 7번과 1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편성 자체가 뭐 김동훈이 강하죠. 그 점 때문에 뭐 이변 가능성은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편성 장인석의 선행을 오히려 김동국이가 막혀 나가고 김시진이 막혀 나가게 된다면 김동훈이 타밍 기다리다가 오히려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장인석도 시속감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과거 유성에서 한솥밥을 먹었었던 두 선수라는 점에서 장인석의 선행을 김일규가 몰고 가게 된다면 1번과 4번이죠. 1번과 3번 정도는 뭐 노려는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하지만 뭐 김동훈 자체가 취입형 선수가 아니라 자력 능력 같이 갖춘 실력자입니다. 손진철을 확실하게 챙겨주는 손진철을 상대로 직선 취입력 발에 나갈 수 있는 김일규가 차선책이 돼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우스컵은 여기까지입니다. 뭐 본장하고 지점에서 경륜왕 책 구입하시고 설명 참조하신다면 적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번 회차도 뭐 경륜왕 잘 준비했습니다. 많은 사랑하고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